그때 그 시절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이죠.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 오늘도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월도 어느덧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을 만나볼까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 새해이기 때문에 많은 다짐, 예. 또 약속, 또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만드실 텐데 뭐 가요 중에서요. 예. 좀 차분하게 성찰할 수 있는 좋은 노랫말을 가진 네. 그런 곡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 곡은 정말 예. 지금 60대 또는 70대 분들이 예. 인생곡으로 꼽는 그런 곡이에요. 예. 최희준의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예.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이게 시작이 인생은 나그네 길로 하기 때문에 예. 노래 제목을 갖다 하숙생이 아니라 예. 인생은 나그네 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최희준 선생이 그 자서전을 냈거든요. 예. 그 책 이름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네. 참 가사가 예. 일품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공술의 공수고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빈손으로 떠나는 간다. 예.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막 예. 스타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땀을 흘리던 때였습니다. 예. 그때 아마 이 가사가 많은 분들에게 어떤 성찰의 어떤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뜻깊은 노래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당시에 노래 듣는 분들이 대중가요도 이렇게 철학적이다 예.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죠. 그럼 최희준의 하숙생 잠시 들어볼까요? 인생은 나그나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진짜 멋진 가사고요. 예. 이 가사가 좋으면 이렇게 대중음악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멜로디는 한눈에 그 곡을 알게 하고 가사는 그 곡을 오래가게 하는 명곡으로 만든다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은 김석야 선생인데요. 예. 공주사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가를 하셨는데 예. 어떤 그런 이력이 이 가사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그 최희준의 하숙생은요. 예. 공주에 있는 그 동학사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예. 이 동학사가 절이잖아요. 예. 절에서 이제 이 김석야 선생이 뭘 본 거냐면 머리를 깎은 여성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구나. 예. 공술의 공수구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나고 왔다가 가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걸 갖다가 바로 그 노래로 옮긴 게 하수입니다. 네. 공주 동학사 여성들의 이 네. 머리카락에서 단초가 됐다는 그 하숙생. 그런데 실제로 공주는 네. 과거 하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공주 하숙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고향을 떠난 하숙생들의 푸른 꿈이 연그러갔던 곳 충남 공주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오래전부터 충남의 교육도시로 명성이 자자했던 공주시.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이 전국에서 앞다퉈 유학을 왔는데요.
학교가 밀집한 원도심의 재민천 주변으로는 자연스레 하숙촌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절 하숙촌은 언제나 하숙생들로 북적였고 등하굣길은 학생들의 행렬로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재민천 곳곳에는 그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사진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과거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충청감형이 자리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근대 들어와서 충청남 도청이 이제 소재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교들이 뭐 한두 개씩 만들어지는데 도청 소재지에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였죠. 많은 학교들이 이제 세워졌고 충청남도의 이제 다른 시군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이곳 이제 공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원도심이라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하숙이라는 형태의 어떤 그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죠. 발길 닿는 곳마다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때 하숙집이었던 곳도 만날 수 있는데요. 매일 하숙생들의 삼시세끼는 물론 빨래며 청소까지 도맡아 했던 이길녀 씨. 어머니의 마음으로 객지에 나온 학생들을 품어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 집에 어떤 집은 막 15명도 하고 20명도 하고 막 12명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12명 했어요. 와우 한꺼번에 막 뛰어들어와요. 뛰어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식탁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색다른 거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서 해놓으면 애들이 와서 보고서 자기네들 맛있는 거 해놓으면 와 맛있다 막 이러면서 막 손뼉 치고 예, 막 그럴 때 또 즐겁고 또 기쁘죠. 맛있게 먹고.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시절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하숙집이었다가 누구나 머무다 갈 수 있는 숙박 공간으로 변신한 곳인데요. 오래된 한옥의 정취를 그대로 살려 타임머신을 타고 옛 시절로 떠난 듯 아련한 추억에 젖게 합니다. 그 시절 집집마다 흔하게 있었던 펌프도 남아있어 정감을 더해주는데요. 풋풋했던 학창시절 추억이 모퉁이마다 되살아나는 곳. 어른이 된 후 돌아보면 모든 게 아련하고 그립기만 합니다. 그 인생은 소풍이다. 소풍을 와서 잘 지내고 소풍을 끝내고 간다. 재밌게 지내다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참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되게 쓸쓸한 느낌이 들고요.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거 욕심 버리고 재밌게 살자 뭐 이런 느낌. 근데 예전에는 정말 식구같이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냥 같이 함께 이렇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꼭 뭐 돈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을 이렇게 같이 우리 집에서 같이 머무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엄마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교육의 도시 공주에 이 번성했던 지난 시절을 상징하는 하숙마을을 둘러봤는데요. 노래 하숙생 얘기 좀 더 해볼까요? 네. 이 하숙생이 삽입됐던 그 노래가 네. 당시 드라마 주제가로도 라디오 쓰였다는 드라마였습니다. 얘기. 예. 라디오 드라마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영화가 됐죠. 예. 영화로도 빅히트합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최희준이 그 두 라디오도 영화에도 다 삽입이 되거든요.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하수생이 아주 깊이 있는 예. 그런 가사도 있지만 최희준 선생님 자체가 부드러운 목소리에 어떤 때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울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주 잘 표현된 게 하수생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봤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예. 드디어 하수생들이 늘어날 때거든요. 그렇죠. 베이비붐 세대가 예. 이제 학력이 신장이 되면서 예. 진짜 대학 주변에 학생들이 정말 그렇죠. 많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숙을 그렇기 때문에 예. 하수생들은 이 노래를 갖다가 빠뜨릴 얘기가 없겠죠. 그렇죠. 자신들의 심정을 대변했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이제 학력 신장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예.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예. 근데 노래를 불렀던 가수 최희준 씨도 네.
좀 다른 가수들하고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요. 예. 명색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수 중에 그야말로 대학을 다녔거나 또는 졸업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타이틀이 학사였습니다. 학사. 예. 학사 가수. 학사 가수 하면 아직도 떠오르는 게 예. 남자는 최희준, 예. 여자는 김상희 아니겠어요? 고대법대 나오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 그런 어떤 뭐랄까 경이감까지 불러왔죠. 그런데 그런 학력 이미지라서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 같이 예. 영어로 된 가사도 많이 부르고 예. 그래서 외국의 어떤 팝 가수 보면 그것도 사회에 또 많이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요계가 뭔가 모습이 달라지고 신장되는데 그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최희준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들 기억에는 뭐 가요계의 신사 네.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국회의원도 한번 하신 걸로 아이, 제가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뭐 덧없는 삶을 잠시 머물다 가는 하숙생에 비유한 최희중의 하숙생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시대를 위로해준 명가사 두 번째 노래를 만나볼까요? 어떤 노래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역시 1970년대 중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제 개발의 기치가 진짜 하늘을 찌르던 때였죠.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뭐랄까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한 노래입니다. 예. 박상규의 조약돌입니다. 조약돌이요? 네네. 아. 진짜 그 당시 예. 그 방송국에요. 저도 이제 나중에까지 이걸 확인하게 되는데 네. 엽서 보면요. 예. 편지나 엽서 보면은 정말 내가 박상규의 조약돌처럼 내가 모나지 않게 예. 원만하게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겠다. 아. 그러니까 예. 우리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착한 마음. 네. 그게 또 한편의 뭐랄까요? 위로였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건강한 체념이랄까요? 아. 이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표현해 준 게 조약돌이었습니다. 네. 네. 뭐 당시 서민들에게는 네. 뭐 어떻게 보면 힘겨운 삶이지만 그래도 모나지 않게 꿋꿋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일으켰던 노래 조약돌 잠시 들어볼까요? 꽃잎이 한잎 두잎 바람에 떨어지고 짝이른 기러기는 슬피 울며 어디 가나 이슬이 눈물처럼 마음이 굉장히 네. 차분해지는 그런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어떤 분이 작사하셨어요? 하중희 선생님이라고요. 하중희 선생님. 네, 예. 당대가 또 풍미했던 작사가입니다. 최고의 작사가였어요. 뭐 하나만 이 곡만 얘기해도 되죠.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아, 예. 네. 코스모스. 그리고 코스모스. 코스모스 예. 한들 이거 예. 노래고 그다음에 또 잊을 수 없는 곡이 그래도 남일의 똑똑똑 구두 소리 요거요. 예. 빨간 구두 빨간 아가씨. 구두 아가씨. 이것도 하준희 선생님 썼어요. 아. 그 당시에 히트곡을 많이 내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 박상규 씨도 네. 또 이 노래하고 각별한 또 인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원래 박상규 씨는요 예. 재즈 가수였어요. 아, 예. 재즈 가수였고 또 김준 선생 등등해서 네. 활동도 재즈 예. 분야에서 열심히 했는데 아. 본인에게 히트곡의 선물은 없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75년에 이 조약돌을 만나게 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대 최고의 MC이면서 또 최고의 가수 자리 차지하는 아. 그런 어떤 기쁨을 갖다가 누렸죠. 이 노래가 나왔던 1975년은 네. 당시 경제 개발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뤄졌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도 좀 있었고 네, 또 네. 서민들의 삶이 좀 팍팍했던 시기이기도 그렇습니다. 한데 네. 이 노래가 서민들의 마음을 좀 많이 뭐랄까요 보듬어 줬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네. 누구나 다 어떤 꿈을 갖고 이제 뻗어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서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가 상당한 위로
어떻게 보면 좀 어루만져줬다 예, 할까요? 이 노래가 사실 예.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서독이죠. 네. 지금 독일 서독에 많은 분들이 광부 또 네. 간호사로 가셨잖아요. 거기서 정말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참고 이 견디고 그래서 정말 한번 일어서 본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둥글게 모나지 않게 그리고 네. 착하게 성실하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본인에게 위로 그리고 또 하나의 생활 어떤 방침이랄까요? 이런 거를 주면서 더욱더 이 노래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올 한 해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망도 그렇지 않을까요? 흔하디 흔한 죄악돌처럼 평범하지만 또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그런 1년을 저도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시대와 노래 가요평론가 임진모 씨였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 신호등 빨간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불, 암표가 걸렸는데요. 최근 콘서트 암표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장범준 콘서트도 암표로 인해서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임영웅과 성시경 등 다른 가수들도 소속사 차원에서 암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직접 암표를 팔던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단속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3월에야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는데 처벌 수위가 낮아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암표 근절을 위해 누리꾼들도 강력한 레드카드 뽑아들었는데요. 암표는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는 사람도 문제인 듯 진짜 공연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매크로하고 경쟁해야 되는 현실 등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은 물론이고요. 프로 스포츠에서도 이 암표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죠. 관람 문화를 망치는 암표, 이제는 그만 멈춰 강력하게 제재하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엔 노란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불은 레몬 주사입니다. 최근 영국을 중심으로 베이컨에 노란 주사액을 주입하자 지방이 분해되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사액이 노란색이라서 레몬 주사라고 불리는데 우리나라 업체에서 제조하지만 이게 유럽에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사의 부작용이 이미 90건이 접수된 상태고요. 안전성과 효과 또한 불투명한 상황. 이 레몬 주사는 빠르고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영국의 미용업체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레몬 주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저런 걸 사람 몸에 넣는다고 다들 겁도 없나? 아무리 살을 빼고 싶어도 요행을 바라지 말고 정직하게 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레몬 주사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효능과 안정성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경고 노란불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초록불 살펴보겠습니다. 초록불은 설탕물입니다. 지난달 20일이었죠.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취객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하지만 취객인 줄 알았던 80대 노인 A씨는 술 냄새는 나지 않고요. 오히려 난간을 힘겹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A씨의 집으로 부축하던 중에 의식까지 잃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저혈당 환자였던 A씨. 추운 날씨에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거였는데요. 경찰은 A씨를 집 안으로 옮기고 설탕물을 먹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누리꾼들도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저혈당은 위험하니까 사탕이라도 꼭 가지고 다니시길. 추운 날씨에 위험할 수 있었는데 빨리 대처한 경찰을 칭찬합니다 등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해내는 골든타임 안에 환자의 상황을 빨리 인지하고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한 경찰관의 순발력. 앞으로도 이런 소식이 쭉 퍼져나가길 바라면서 초록불이 반짝거립니다. 자, 빨루초, 이 세 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2024년을) 맞아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올해 시정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았는데 시청자 네.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해 한 해 값진 한 해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작년에 제가 취임한 이래 여러 가지 세종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닦았습니다만 올해는 그걸 하나하나 실행하고 집행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 많은 격려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종시청 출입 언론인들이 선정한 2023 10대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언론인들께서 10대 뉴스를 선정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시민들이 하신 거하고는 다르지만 우리 언론인들의 눈이 날카로우시죠. 네. 근데 1대 뉴스를 국회 세종의사당 확정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 특례를 규정한 세종시법 통과를 선정해 주셨어요. 이 법 때문에 세종시가 앞으로 3년간 한 2,500억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가 최종 지정고시가 돼서 승인이 됐고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이 작년에 또 오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치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그 조치원의 그 비행장 안전구역이 전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고도 제한이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6번째로는 제가 작년 초부터 이 마을에 간 다니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 1박 2일을 계속 하셨죠. 1년 내내 했는데 그거를 6번째로 또 꼽아주셨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 충남, 충북의 충청권 광역철도 그것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뉴스죠. 그리고 세종시가 국가균형 발전의 중심도시죠.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시도지사 협의회도 세종시에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각세종이라고 합니다만 작년에 세종시에 그게 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세종시에서 좀 야심작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를 위한 국제 인증을 작년에 받았죠. 이 10가지 사항을 언론인들이 10대 뉴스로 선정해 주셨네요. 네.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하지만 또 지난해 세종시정을 돌아보면은 시장께서 또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참 많이 계획했던 게 이루어졌다고 자평을 하는데 정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세종지방법원하고 행정법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제 다시 국회 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4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게 되면 이번 21대 국회가 존속이 될 때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설치가 되겠지만 아니면 다음 국회로 넘어갈 문제라서 이게 아직까지 종결을 못 짓는 것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 내년부터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해 백지화되면서 시민들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지화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건지 또 새롭게 도입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응 패스. 이게 또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네요. 전혀 백지화라는 건 백지화가 아니고요.
조금 수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제가 선거 때 우리 세종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는 전면 무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이 되고 검토하던 중에 이 재정 문제가 부닥치게 되었어요.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자치단체가 지금 세수 결함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의견들이 좀 계셨고, 그리고 과연 이 교통 대책으로서의 무료화가, 전면 무료화가 효과적이겠는가? 시민들이 버스 요금 때문에 이걸 단지 버스를 안 타는 거,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효과적인 교통 대책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이제 이응 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세종시 이제 이응다리의 이름을 따서 이응 패스인데 서로 연결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교통 패스를 사면 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패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버스 그 운행 대수를 지금보다 한 100대가량 늘리려고 합니다. 90대 이번에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응 패스가 있으면 어울링이라는 자전거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패스를 연결한다면 오히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스를 더 이용하시는 인센티브가 그 유도책으로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무료화로 한다면 저희들이 재정을 한 250억 정도를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응 패스를 한다면 한 60억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무료화가 됐다고 할 적에 나중에는 되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나 이응 패스 같이 좀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재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이것이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응 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무료화가 전면 백지화된 건 아니고요. 무료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18세 이하의 청소년들 그리고 70세 이상의 우리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여전히 무료로 버스를 승차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응 패스가 되면은 이제 일종의 교통 지원금 형태가 조금 지원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세종 시민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이 KTX 세종역 과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여전히 충북도하고 좀 갈등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전과의 도시철도 연결도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KTX 역사를 자꾸 충북과의 어떤 갈등 문제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 어떤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KTX 역사의 경제성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세종시가 설립할 때부터 KTX는 놓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만 그 2, 3년 전에는 KTX 역사를 설치했을 때 그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서 0.6, 0.7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일보다 적게 나왔네요. 적게 나왔죠. 그럼 경제성이 좀 덜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제성이 덜한 KTX 역사를 만드는 게 옳은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부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했고 근데 충북의 오송역에 계시는 분도 그런 역을 자꾸 만들어서 오송역의 경제적인 어떤 피해 내지는 영향을 미치도록 할 것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오기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인구가 40만까지 늘고 있고 그리고 대전과의 연계 교통망이 더 발달하면서 KTX 역사를 만들 때 비용 편익 분석을 다시 용역을 줘보니 이번에는 1.0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이상의 이익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인데 그렇다면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이것을 굳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의지만 있다면 못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좀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KTX 역사가 세종시에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과의 도시철도 연결은 어떻게 됩니까? 광역철도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KTX 역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충청권 광역철도망이라고 해서 대전,
세종, 충북까지 이어지는 그런 광역철도망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면 대전에서 세종까지 지하철이 연결이 되게 되고요. 또 세종에서 충북 공항까지 조치원을 거쳐서 이제 지하철 형태가 됐던 어떤 철도 형태로 이어지는 그런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종시의 주택 가격 하락 그리고 이제 공실 증가에 따른 상권 붕괴로 인해서 시민이나 또 상인들이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한편에서는 그동안 세종시가 너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오히려 정상화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세종시의 부동산 관련 정책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심리 문제도 있고 또 중앙의 정책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저 시장으로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만 세종시가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보다 급격하게 하락하고 급격하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세종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도시고 2030년까지 계속 새로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뭐 오를 것이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3,000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되느냐 올라가느냐라는 문제는 그건 국민들의 심리 문제도 있고 해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은 하락되는 것보다는 조금 오르는 게 낫다. 뭐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죠.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르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세종시가 입주하는 것이 이미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세종시에는 아파트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상가 공실 문제는 또 여전히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상가 공실. 일단은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점 그게 크고요. 두 번째로는 상가 공실 문제가 상가를 분양받은 입장에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그 수익이 분양받았을 때 이자 내지는 월세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그 정도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 공실 문제가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그 상가에 들여올 수 있는 업종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상가 공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용도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좀 효과는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상점, 입점하는 그 용도도 많이 넓어졌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가 매력 있는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관광객도 많고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원도시박람회라든가 최근에 아주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비축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한 규제 완화 또 용적률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제 2024년 그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미래 전략 사업을 이제 발굴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안 과제도 이제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사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선 세종시가 문화도시로서 성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 중에서도 세종시는 그 이름답게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한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 그러니까 한글 문화, 한국어 문화 이런 것들을 특화 발전시키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급 확산시키는 그런 거점 도시로서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러한 저희들의 의지가 문체부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한글 문화 도시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미래 전략적으로 한글 문화 도시를 키워나가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금강이기도 하고 녹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금강은 지금 세종보가 그동안 해체 결정이 내려져서 가동을 못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세종보가 복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금강에 물이 차겠죠. 그럼 수변 공간이라든가 친수 공간이 이제 넓어져서 바로 저는 세종시에 흐르는 강을 한글 이름으로 비단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광지화할 계획 그런 걸 또 가지고 있고요.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녹지가 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공원과 녹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화하고 산업화하는 또 관광 요소화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했고 그것이 2026년도에 국제 정원도시 박람회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앞으로 국회의사당에 오면 명실상부한 제2의 수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컨벤션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소위 마이스 산업도시로서 키워나갈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호텔이나 회의 산업도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호텔이나 회의장이나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보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역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국가 첨단 산업단지가 작년에 고시가 됐습니다만 국가적으로 AI나 드론이나 로봇이나 제가 최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산업이나 그리고 중입자 가속기 산업이나 이런 첨단 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한다면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좀 더 확충이 되고 그것이 세종시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해줄 것이다. 그런 역점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제가 주변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세종에서 그걸 한 5천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되면은 설립이 되면은 세종시의 경제라든지 또 의료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라 그러면 아마 처음 듣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시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암을 치료할 때 이제 방사능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머리도 다 빠지고요.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데 최근 독일에서 새로운 암치료 방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은 중입자라고 하는 탄소 입자를 빛의 속도와 같이 그 가속시켜서 그거를 암세포에 쏘면 다른 정상세포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요. 암세포만 딱 죽이는 신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서 그것을 꿈의 암치료기라고 불리는 건데 현재 전 세계에 7개 국가밖에 암치료센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이 이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 1년 반 이상 뭐 예약이 찼다고 들었습니다만 거기 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산에도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중부권인 세종시에도 하나 있다면 우리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이 중부권 충청권 나아가서 해외 암 환자까지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대하고 5천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좀 받아야 되고요. 저는 국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민자로서만 하려고 합니다. 민자로서? 네. 알겠습니다. 그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뭐 이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또 대통령 제2집무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충청권 주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졌죠. 세종 국회의사당을 설립하는 거로 국회가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회의사당이 공공기관으로서 이전한다는 의미 이상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짓겠다고 이미 그것도 약속을 했고 이미 2028년까지 이제 건립하는 걸로 엊그제 행복청에서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라는 의미는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수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원수와 국민의 대의 기관이 소지하는 도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온다면 그게 수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마지막 고리가 말하자면 연결되는 거고요. 저는 행정수도라는 말도 조금 걸맞지 않다. 행정, 입법, 국정이 다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의 수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수도로서의 세종시. 그렇다면 이제 헌법도 개정해서 세종시가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실공히 부합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지금 계획으로는 2028년 또 2029년도까지는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2030년도 이전에는 이것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 세종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당부의 얘기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까지 어떤 도시에서도 또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았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지금 세종시가 미래 전략 수도로서 가지 않은 길을 간다. 그런 각오로 뭐 창조와 도전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닥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세종시의 도전과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창조 정신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필코 성공시켜서 제가 올해 신년사가 유지필성입니다만 뜻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라는 각오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딴 세종시, 그 이름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하는 도시죠. 그러나 그 이름에는 세종대왕의 위민정치, 즉 백성을 위한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새해는 그 이름에 걸맞는 세종시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